안녕하세요, 맞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유죄 추정의 원칙을 찰지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최근 화성 동탄경찰서 사건 굉장히 이슈죠. 여기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해당 경찰관이 제대로 된 증거도 피의자를 가해자로 몰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화성 동탄경찰서가 여성 성범죄 관련해서 서울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을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먼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유죄의 확정 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음으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심 판결까지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해당 경찰관은 제대로 객관화된 증거도 없이 피의자를 가해자로 몰았죠. 그래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황적 증거라도 뭔가 객관화된 증거들이 보였으면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객관화된 증거도 없었고, CCTV 같은 경우도 정확히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지 비추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피해 호소 여성 굉장히 횡설수설하면서 전혀 신뢰성이 없는 대화를 보였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담당 경찰관만 모르냐? 사실 이 경찰들도 일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원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경찰관님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정되면서 무죄 추정 원칙의 근간을 굉장히 흔들어놨어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처벌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였듯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이 무고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이미 헌법하고 맞지가 않잖아. 결국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건데, 정말 재밌는 게 유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나무위키에 나와 있어요.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말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세태를 풍자하는 신조어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언론이나 대중 또는 공권력이 범죄자 취급을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사실 과거의 미디안 시대에는 원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형이 집행되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무죄로 판명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서양에는 마녀사냥 있죠. 그냥 자기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죄가 있다라고 단정짓고 처벌을 했던 사례죠. 언론과 대중의 마녀사냥이 옛날에 큰 몫을 했어요. 특히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서 크게 터트려버리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무자비하게 보도하면서 나중에는 재판 결과가 무죄로 떠도 결국 무죄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고 피의자는 그냥 가해자로 낙인 찍히면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무고죄 당한 연예인들, 그들의 명예가 제대로 회복된 사례가 없어요. 이번에 저도 중립기업 받고 일단 보고 있는데, 손흥정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고소나 수사 단계인데 언론에서 이미 크게 터트려서 그게 아동학대다 뭐다 벌써부터 말들이 많잖아. 이런 거 자체가 수사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경찰에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무고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미 고소한 상대방은 모든 정황 증거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제출을 하고, 담당 경찰관도 제가 유죄라는 식으로 이미 조서를 뿌려놨더라고요. 자기들 일 편하려고 조사받기 전에 자기들 조서를 미리 세팅을 해놔요. 지금 경찰들도 이 동영상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겠죠?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기반으로 조서를 미리 써놓습니다. 자기들이 일하기 편하게. 피고소인의 방어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어디서도 공개한 적 없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살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관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인이에요.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을 할 사람이 거의 없죠. 뭔가 사명감에 휩싸여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단지 본인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편한 채로 일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특히나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자기들이 해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겠죠. 어떤 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된다. 내일 괜찮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내일 간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어떤 식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그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꼭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시고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꼭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상담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관에게도 지금 내가 바쁘니까 일단 내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본 후에 다시 일정을 잡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세요.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출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고소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서 법률 상담도 받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변호사를 꼭 대동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세요.
이번에 화성 동탄경찰서 사례도 봤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냥 반말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빨리 수사 종결시키려고 피고소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조사를 가기도 전에 조서가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자기들이 일 처리하기 편하고 보고하기 편하게 이미 조서를 세팅을 해놔요. 자, 어느 정도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면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되는데 변호사를 대동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가서 녹화를 하세요. 경찰에게 뭐 녹음해도 되죠?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 이런 거 뭐하러 녹음하세요? 어차피 조서 마지막에 검토하시고 이상 없으면 사인하시는 거라서 전혀 녹음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시하고 저는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변호사랑 같이 가야 뭔가 대우가 달라요. 변호사가 물론 옆에서 대신 말해줄 수는 없어요.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소인 혼자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법적인 자문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조서를 검토할 때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사가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뭔가 내용이 바뀌거나 하면 그걸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선임비가 최소 330만 원부터 측정이 되어 있던데 처음 경찰 조사 동행만 했을 때는 그거보다 저렴하게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받으시는 변호사분도 있고요. 아니면 경찰 조사 단계까지 해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죄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화성 동탄경찰서 사례 봤죠? 이분이 만약에 유튜브나 언론에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무죄를 받았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합니다.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하시든 법률 자문을 받든 경찰 조사까지만 동행을 하든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데 피고소인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1000가지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여성이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줘요. 진짜 낙오안이라니까. 낙오안에서는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일 생기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낙오안의 헌법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